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 7분여 남아있고요. 양대 지수, 예상 체결 지수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0.45%입니다.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상승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464포인트 선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입니다. 6거래일째 오름세에 피로감이 나오는 걸까요? 0.04% 소폭의 상승 호가 850.81포인트 선입니다. 오늘 최현재 전문가 목표 주가 도달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지난 1월 말에 1월 30일 종목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반도체 관련 장비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용 레이저 마커에서는 전 세계 점유율 거의 압도적으로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 95% 점유율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 주가 도달을 했습니다. 현재 수익률 16%가량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대응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요즘에 반도체 모멘텀이 있으니까 2차 목표가 1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흐름으로 2차 목표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망 제시해 주셨네요. 이오테크닉스 알아봤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보게 될까요? 전문가님. 세트랙아이입니다. 예. 우주항공, 통신, 위성 관련 기업이죠. 지금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 개발을 하고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정부하고 군에서 지금 우주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수주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내년이지요. 내년에 자체 위성 발사에 따른 서비스 매출 확대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어제도 강하게 상승했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 탈출 움직임? 그러니까 얼마 전에 2월 달에 급등했다가 다시 좀 조정받고, 다시 이제 재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세트랙아이 매수가 시초가 이하 설정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5,000원 보고 있는데요. 내년 매출 확대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트랙아이가 오늘 주가 동시호가에서 2%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호가상 41,600원 선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우주항공과 위성주 봤을 때 오늘 위성주 상승 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세트랙아이, 인텔리안테크,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나란히 2% 넘는 상승 호가 나오고 있고요. AP위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보합권의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2%,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소폭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오늘 호가 상황 보시면요. 한화솔루션 27%까지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오늘장 급등 랠리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수혜 쪽으로도 묶이고 있고요. 태양광 쪽으로 또 오늘 발표가 나온 유럽연합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 비중 확대에 대한 이슈도 받고 있는데 개장 전에 또 성공투자 기원에서 짚어봤습니다. 27%, 52,900원 선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아모레지 호가 눈에 띕니다. 4%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SK스퀘어가 3.8%의 상승 호가입니다. 박정호 부회장이 주주 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2천억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SKC도 3% 넘게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박 쪽을 올해 글로벌적으로 확장하겠다,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배터리셀, 또 배터리 관련주 일부가 1% 정도의 조정 예상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중형주 가운데 DB하이텍 17%까지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호가 상황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주총회에서 DB하이텍의 물적 분할 소식이 나왔습니다. DB하이텍 소액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을 해서 파운드리, 팹리스를 구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강성부 펀드에서 DB하이텍의 지분 7%까지 취득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또 이사회 독립 같은 것들을 앞으로 요구하겠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17% 강세로 71,700원 선의 상승 호가고요. 한미반도체 후공정 8%까지 강세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대형주 동향 보시면요.
코스닥에서도 뭐 하락보다는 상승 쪽이 좀 더 눈에 띄고 있는데요. SFA 반도체 6%, 헬릭스미스, 네이처셀 같은 바이오주도 4%고요. 이 밖에 IT에서 또 하나마이크론 테스 3에서 4%, RFHIC도 3% 넘는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3% 이상의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동시호가상 어떤 점 눈에 띄실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반도체주의 매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도 계속 오늘 상승 호가가 지금 잡히고 있고, 나머지 반도체 장비 업체들, 소부장 업체들, 오늘 상승, 모두 일제히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7% 넘게 지금 일단은 급등세로 예상 호가는 지금 그렇게 잡히고 있고, 실제로 시장 들어가 봐야지 알겠지만, 오늘은 예상하기로는 2차 전지는 조금 쉬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지금 호가상으로는 그렇게 잡히는데, 일단 반도체 주식들이 어제에 이어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인공위성 관련 주식들도 좀 움직임이 좀 있네요. 예. 네, 유럽연합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2.5%로 현재 대비해서 2배로 늘린다는 소식 간밤에 나왔습니다. OCI, CS윈드, CS베어링 나란히 2%에서 3%의 상승 호가, 현대에너지솔루션도 3%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대명에너지가 6%까지 강세 호가, 하나솔루션 25% 급등 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가운데서 오늘 더 미동이 16%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3%, 모트렉스가 1% 플러스권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는 일단 IT 쪽이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또 AI 관련주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3월 31일 금요일장 월봉이 오늘 완성되는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프닝벨 울렸습니다. 반반 미국의 3대 지수 0.5에서 0.7% 내외의 상승세였는데요. 은행발 위기감이 최악을 지나갔다는 낙관론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연일 이러한 심리들이 이어지면서 미국장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간밤에 연방규제당국에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와 감독 강화 등 일련의 개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그동안 은행에 대한 규제가 느슨했다면서 다시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가가 앞으로 여전히 높다면 목표치 2%로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것이 기업 실적에 큰 타격을 주는 정도가 될지 아니면 물가와 금리를 낮춰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데 그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이 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퍼진 가운데서 우려 요소도 남아있었는데요. 증권 중개기업 찰스 슈업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예금 인출 속도가 너무 빨라서 관망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이렇게 되면서 간밤에 또 은행주 조정이 나왔고 비철금속, 또 항공, 반도체, 광고, 여행, 레저 등의 미국장의 상승세가 일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세부안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쯤에 좀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 제가 확인했을 때는 좀 나오지 않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배터리 쪽에 우리 업계의 관심사는 광물 조달국의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해주느냐가 될 겁니다. 광물 조달국, 이것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간밤에 포드 쪽에서 인도네시아에 6조 원을 투자하면서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니켈을 확보하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출발 상황 어떤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양대 지수가 엇갈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소폭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이후에 탄력을 약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0.2% 현재 오름세고요. 2458.0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0.31%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중에 잠깐 반등을 시도했다가 0.31%가 하락한 847.8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가 흘러나오고 있고 선물시장에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 3거래일 연속의 매수인데요. 87억 원어치 매수로 출발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226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이틀째 매도를 하면서 303억 원어치의 매도세 내놓고 있고요. 기관 코스닥에서는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폭에 그치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기관은 이틀째 사들이면서 3억 원어치를 사고 있고 개인 쪽에서 이틀째 순매수 350억 원어치 사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틀째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데 327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시장 매도 출발하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89억 원 소폭의 매도 출발이고요. 코스닥에서 300억 원 넘게 366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양대 시장 매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승 주도하고 있는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소폭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업종 가운데서는 기계 쪽에서 1%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 강세 7%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 1.1% 상승하고 있고요. 증권 업종이 뒤를 이어서 0.27%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기계와 자동차 관련주 쪽에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양산업,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2%에서 4% 운송장비 안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 종이목재가 1% 조정이고요. 통신업종이 0.56%, 비금속광물 0.3%, 철강, 금속, 전기가스 업종 각각 0.5에서 0.2% 하락하면서 종이목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업종 하락률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30위권 종목 가운데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나란히 상승합니다.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오늘장 1에서 2% 상승 보여주고 있고 LG전자, 삼성전자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오늘 3.8% 조정인데요. 어제 워낙 급등해서 SK이노베이션이 진짜 어제 시세를 뿜었었죠. 13% 결국에 급등하면서 마감됐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 3%가량 받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케미칼 1%에서 2% 내외 조정받으면서 배터리 관련주, 대형주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이 2%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3% 하락입니다. 로봇주 흐름 보시고요. 코스닥에서 상승 주도하고 있는 쪽은 하림지주 3% 넘게 오름세를 타고 있고요. 케어젠과 원익 IPS, 알테오젠, 리노공업 1%에서 2%가 상승하면서 IT와 바이오 고르게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나왔네요. 16,000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하림지주 최근 들어서 엄청난 또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동향들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은 2차 전지주는 오늘 또 예상대로 동시호가에 잡혔던 대로 좀 쉬어가는 추세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주식 하이닉스는 약세로 좀 돌아섰네요. 삼성전자는 강보합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장비주들 좋습니다. 소부장주들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반도체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인 PSK도 2% 넘게 상승, 유니셈, 테스 2%대 상승하고 있고 DB하이텍 강성부 펀드 지분 매입 공시 때문에 15%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은 괜찮고 오늘 태양광 주식들 하나솔루션이 오늘 재상장되면서 아까는 급등했는데 지금 좀 많이 내려왔네요. 한 4%대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 쪽 같이 엮여서 오늘 좀 괜찮은데 CS 윈드도 괜찮고 CS 베어링, 동구 SNC,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모두 다 괜찮고요. 오늘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동박 쪽인 SKC만 그래도 소폭 지금 4% 넘게 지금 강세 나타나고 있고 오늘 태양광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뭐 이런 쪽에 반도체 소부 장주들, 그다음에 인공위성 관련주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뭐 이 정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매기가 조금 확산이 돼야 되는데 또 너무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압축이 되면은 지수는 또 많이 못 오를 가능성이 역시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쪽이 좋긴 한데 그렇다고 뭐 어제같이 뭐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좀 조정받는 쪽, 쉬어가는 쪽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업황의 최저, 반도체 업황의 최저, 그리고 앞으로 또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들 계속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마이크론이 또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리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63,700원 선, SK하이닉스가 88,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IT 주들 사이에서 아까 동시호가에서 눈에 띄었었던 DB하이텍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좀 기저에 깔려 있는 어제도 뭐 자사주 처분 이슈를 제가 대한제강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런 주주가치 재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주주총회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또 한 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성보 펀드에서 7%까지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서 이사회를 견제하고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요구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지금 주가 17%까지 급등세를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IT 관련주 중에서 강한 종목 보시면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종목이 4%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주는 동시호가보다는 조금은 탄력이 둔화되면서 SFA 반도체가 4%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1% 정도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6%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3거래일 연속 음봉을 내면서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시세들 4월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줄지 움직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야 뭐 지금 모멘텀 구간으로 들어섰는데 4월까지 이어질지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 4월 7일 날에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날입니다. 네. 뭐 그때까지 움직임을 보고 실적 발표. 지금 저는 뭐 실적 발표야 지금 안 좋은 거는 주가에 항상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쪽인데 너무 많이 오르면 실적 발표 때까지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은 오히려 또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으로 보고 있어요. 네, 반도체의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뭐 주말 지나가셔도 괜찮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신재생 에너지주 움직임 개장 전에도 저희가 주목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그 거래가 재개되면서 하나솔루션이 동시호가 때보다는 탄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3%에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CS 윈드, CS 베어링 2%에서 1% 후반까지 상승을 합니다. OCI는 약보합이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명 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을 같이 하고 있는데 11%까지 급등 나오고 있고 SDN이 4%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은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탄력이 저조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증권가에서는 뭐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 오늘은 그걸 이제 쉬었다가 재개가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팔고 싶은데 못 팔던 사람들은 오늘 뭐 급등하는 그걸 이용해서 매물은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뭐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으로는 예측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주식이나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렇게 급등할 때는 오히려 따라서 하지는 말고 오늘 같은 날은 오늘 내일 당분간은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좀 천천히 접근하셔도 좀 괜찮다. 다른 종목으로 태양광 쪽에 접근이 차라리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보다 좀 가벼운 그런 종목들, 그 가운데서 대명에너지의 시세가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탄력성 제일 있죠.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주가 흐름도 제일 괜찮고 실적도 괜찮아요.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본다면은 트레이딩 하기도 좋고 좀 싸 보이는 것도 같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OCI나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대명에너지가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주가의 접근성도 괜찮고 거래량도 뭐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 대비로도 뭐 그렇게 뭐 아주 뭐 비싸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와 자율주행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는 사실 고점 부근에서 이 고점 벗기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뭐 IT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쪽에 동반한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4%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 더 미동이 12%,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 현대모비스가 1.4%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인포뱅크나 모트렉스, 라닉스 이런 종목들은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오토에버 볼까요? 0.9%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좀 주요 이평선에 좀 묶여있는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오늘부터 이 서울 모빌리티 쇼가 다음 달 9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신차와 또 자동차 관련한 기술들이 선보이게 될 텐데 특히 신차 같은 경우는 21종이 출품되면서 전 세계 신차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 이런 것들도 공개가 되면서 정말 큰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테마적인 차원에서 크게 급등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동차, 자율주행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자율주행 쪽은 오늘 지금 현대오토에버밖에 지금 못 오르고 있고 어제 이제 부품주 화신 같은 경우는 급등에다 윗골이 달리고 나왔는데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 물론 모터쇼야 뭐 크게 주가에 움직일 만한 이슈는 되지는 못해요. 지금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자동차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북미 시장 점유율,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침투율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펀더멘탈 따라간다고 봐야죠. 뭐 지금 최근에 뭐 자율주행 쪽의 움직임이 좀 저도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아에서 전기차가 나왔는데 그게 자율주행 레벨 3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에 움직임 뭐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당분간은 뭐 빠지면 사고 뭐 오르면 팔고 뭐 시장에서 이게 크게 지금 주도로 자율주행 섹터가 나서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당분간은 뭐 계속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런 쪽에 순환매가 계속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믹스 개선 차원에서 뭐 주목이 됐었던 게 자동차주의 실적이잖아요. 현대차 제네시스 스포츠카 또 처음 나온다고 해서 이런 것도 참 주목이 되던데 자동차 움직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임플란트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 미용기기 중에서 임플란트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 특히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6%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강보합, 덴티스, 디오 이런 종목들 소폭의 상승 띄고 있습니다. 디오 같은 경우도 강보합에 그치고 있는데 덴티움이 유독 강하네요. 전문가님. 덴티움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임플란트 2위 업체고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 계속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고 디오 같은 경우는 3위 업체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1위 업체인데 오스템 임플란트에 지금 공개 매수 또 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장 폐지하기 위해서 움직임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신고가 쓰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받쳐주니까 일단은 뭐 계속 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괜찮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굳이 뭐 저는 선 긋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인 긋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쪽에서 뭐 지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뭐 계속적으로 상승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추격 매수보다는 뭐 저점 매수라기보다는 주가 조금 흔들리면 한번 매수해보자. 아니면은 좀 한번 눈을 돌려가지고 3위 업체인 디오도 키 맞추기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가가 최근에 보도를 났던 디오도 한번 관심권에서 더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는 또 AI주가 움직이긴 합니다만 버블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블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 배터리주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뭐 밸류 부담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최원주 전문가 의견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관련주 움직임에서는 오늘 뭐 눈에 띄시는 거는 배터리 중에서는 일단 뭐 에코프로 BM은 아까 조정이었죠. 에코프로 현재 보겠습니다. 네, 1% 하락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역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코가 8%까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대주전자재료나 LTC 전고체 쪽으로 묶이는 종목이 4에서 5%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주들은 뭐 조정이 크진 않아요. 1% 내외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세비캠 1%, 성일하이텍이 0.6%, 코스모화학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0.4%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들, 뭐 로봇주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오늘장 어떤 움직임 보일까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을 좀 안 봤네요. 자, AI 관련주 가운데서는 뭐 오늘 큰 조정은 없습니다. 솔트룩스가 5% 가장 많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 가운데서는 오늘 로봇주가 좀 전반적인 하락입니다. SPG가 6%, 로보티즈, 로보스타 5%에서 6%,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유로메카가 6% 가까이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때문에 제가 최현주 전문가님한테 오해 아닌 오해를 사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종목도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버블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터리 또 AI 로봇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배터리 주라든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AI 로봇 최근에 조정입니다. 오늘도 지금 조정권에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지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가 지금 배턴을 이어받았는데 저는 이제 뭐 2차 전지 쪽이야. 저번에 이제 침투율 보자고 말씀하셨고 전기차 침투율 한 10대 중에서 한 4, 5대, 5대 정도 팔리면 주가가 이제 고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이제 받쳐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AI나 로봇은 과연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받쳐주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거는 조금 주의하면서 투자해야 된다. 하지만은 뭐 지금 빠지면은 또 한 번은 뭐 기술적 반등 다시 옵니다. 그때 뭐 접근하시도록 하고요. 저는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업종들, 뭐 2차 전지는 실적이 받쳐주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괜찮지만 AI나 로봇은 선별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리튬 관련주 가운데 하이드로 리튬 13%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어반 리튬이 3% 플러스권입니다. 원자재 쪽에 대한 이슈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포스코 엠텍은 8%까지 조정이고요. 강원 에너지가 6%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성공투자 기원에서 최원주 전문가가 실적주를 꾸준하게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또 꼽아주신 게임주에 대해서도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 동향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게임주 가운데서는 오늘장에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지 디지털 컨텐츠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움직임 없는 것 같아요. 위메이드 정도가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움직이는 종목들만 넷마블하고 뭐 위메이드 이 정도 1% 미만으로 지금 움직이고 그러네요. 있어요. 예. 나머지 종목들 좀 쉬어가는 양상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게임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이라는 건 지금 이미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보고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신장 모멘텀 이런 거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정이 좀 있거든요. 신장 모멘텀이 나오는 일정들이 각 게임사별로 있으니까 그거 앞서서 먼저 선침해 고를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게임주 실적은 안 돌았었으니까 뭐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뭐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상단치가 나와 있는 만큼
성장주로 묶였는데 이제는 성장주로 묶여 있는 만큼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면 주가는 뭐 조금 레벨업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이 0.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넷마블이나 뭐 위메이드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 현재 강보합권 또 데브시스터즈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콘솔 IP 확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확장, 비율 효율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 콘솔 게임을 처음으로 도전하는 NC소프트 TL이라는 IP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넥슨 같은 경우는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콘솔 게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작 기다리고 있고 네오위즈는 피해 거짓 많이들 아시다시피 8월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쪽인데요. 네오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소폭의 약보합 하락을 띠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오늘 개장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뭐 좀 한정적인 어떤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외로 지금 방산과 위성주의 움직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 IT, 자동차 움직임 잘 지켜봤는데요. 뭐 종목별로 그냥 좀 한정적으로 오늘 급등하는 종목별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아까 출발 제가 안 짚어드렸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지금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시초가 대비해서는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양봉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원달러 환율은 2원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297원 선에 움직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업종을 뭐 한 가지 더 볼까요? 지금 연결이 고르지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연결됐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시장 짚어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환율 자체는 이제 전일 대비 좀 이제 1290원 중반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전일 해외 동향 같은 거를 보면 달러화는 이제 독일 경기 개선 기대와 ECB의 고금리 연장이 유로화 강세를 형성하면서 좀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원인이라고 한다면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 스페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존 8.7에서 7.4%로, 또 스페인은 기존 6.0%에서 3.3%로 급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위안화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전일의 약세 흐름을 좀 뒤로 하고 좀 강세 흐름으로 되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브라질이 서로의 무역에 있어서 달러를 배제하고 각국의 통화로 거래를 하겠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을 바탕으로 금일 전망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 원은 유럽에 의한 위험 선호 심리와 분기 말 수급 물량에 1290원대 안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의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점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던 유럽 경기에 긍정적입니다. 나아가 미 주요 증시가 매파적 발언들과 찰스 슈왑 보도에 기술주 중심 상승 마감했다는 점은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에 금일 국내 증시 외인 순매수는 계속될 수 있으며 환율 하방 압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로화 강세에 따라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위안화가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원화 롱베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일 확인되었던 1,300원 부근에서의 내고 물량 역시 하락 압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의 내고가 나눠서 소화되지 않고 한순간에 집중되어 출하하게 되는 경우 방향성을 바꾸거나 변동폭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요인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1,200원, 90원 초반 부근에 포진되어 있는 결제 수요는 하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금일 수급에 조금 더 초점을 두셔야 하는 이유는 분기 말이라는 특성 때문인데요. 1분기에 소화되지 못했던 물량들이 금일을 마진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락 압력은 유효하겠으나 결제 수요 등이 하단을 방어하면서 금일 환율은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이는 분위기 속 1290원대 초중반 등락 전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금일 환율 레인지는 1290원에서 1300원 부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290원 선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는 유로화 강세입니다. 유로 쪽에서 지금 물가가 또 둔화되고 있다는 그 희소식에 대해서 유로화가 앞으로 좀 더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셨는데요.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의 낙폭이 좀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장 초반 그리고 장 중반, 장 후반 어느 부근에서 결제 수요 또는 내고 물량이 소화되는지는 상황에 따른 판단을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분위기에 따른 역의 롱배팅과 숏배팅이 아닌 이상 각국 기업체들의 어떤 내고 물량과 결제 수요를 추려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은 그 각 기관들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점심 무렵과 오후에 많이 결제 수요보다는 내고 물량이 출회가 되고요. 결제 수요는 장 시작과 동시에 출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이미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진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숨은 의도를 나름대로 판단해 보자면 아무래도 결제 수요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할 때 출회가 되는 부분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장 시작과 동시에 좀 하락 출발한 지금 레벨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소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297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하단을 1290원 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결제 수요가 좀 받쳐주면서 하락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분기 말 결제 수요와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의 수급 싸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 스페인 쪽의 물가 둔화 소식들 유로화의 강세에 배경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2달러 선을 내주는 약세가 간밤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략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단기 모멘텀 장세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박스권 상단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 여력을 하지만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 지금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한 이틀 사이에 좀 개선이 되는 움직임,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 정도만 저는 개선돼줘도 괜찮다. 어제 2천억 사고, 그저께 동시효과에서 1,000억 이상을 프로그램으로 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개인들이 어제 오전장에 코스피 한 2,800억, 900억 샀다가 결국엔 마이너스로 샀는데, 개인이 판다고 해서 시장은 거의 하락을 안 합니다. 개인이 팔면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급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아직까지 고점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5일선 코스피 기준으로 이평선 플레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최근에 수급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떻게 본다면 지수가 좀 더 탄력적이고 더 좋은데, 오늘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또 매수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수의 상단을 지금 어디 섣부르게 예측하지 말고, 이제 모멘텀 장세는 계속 종목별 대응하면서, 주도주는 역시 지금은 반도체가 아니냐. 오늘 조금 쉬는 종목들도 있는데, 네. 2차 전지나 로봇이나 AI 이쪽에서 그동안에 워낙 좀 길게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좀 추스르려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지만은 분할 매수는 저는 2차 전지 쪽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박스권으로는 보고 계시지만 상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 선물 매수 오늘 이틀째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장 막판에 프로그램 쪽에서 또 큰 수급의 변화가 있을지도 오늘 관심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잘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접근에 대해서 또 주도주의 동향, 또 분석까지 오늘도 개장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개장 알아봤습니다.